연경의 나새끼 키우기 12화 사랑 그리고 연애에서 결혼까지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양치기 아줌마 연경입니다. 왜 양치기 아줌마냐면 일찍 온다고 하고 또 이렇게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하루하루가 후루룩 흐르듯이 가버리고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모두 연말연시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세도나 메서드라는 책에서 너무 많은 의무감과 압박감을 가지면 하고 싶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 책에서는 그걸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요.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리에서 울고만 있는 기분이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제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높은 기준에 못 미치는 제가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간 매일매일 많은 할 일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그걸 하려고 애쓰고 못하면 자책하곤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 지쳐갔어요. 특히 공무원을 그만두고 디저트 샵을 하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이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저에게 남은 후폭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즐겨봐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그 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와 버킷 리스트를 가득 적어 두었는데 2024년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최소한의 목표만 적어 보았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많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요. 혹시 저처럼 23년도의 겨울을 조금 버겁게 보냈고 힘들어 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 보아요. 작은 발걸음들이 며칠 남지 않은 23년을 정리하고 24년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요. 그럼 오늘의 주제, 저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하는 걸까? 정답, 사랑하는 사람. 응? 하지만 이 문제에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 누구에게나 이상형은 있지만 모두가 이상형을 만나는 건 아니다. 이상형은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가끔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조차 나에게도 완벽하지 못한데 타인에게는 왜 쉽게 요구를 하게 될까? 30이 넘고서야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외모가 특출나게 잘생기지는 않아도 내가 호감을 가지고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멋있게 느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일단 예식장부터 알아보자며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덜컥 날짜를 잡고 예약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했다. 부모님과 먼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성우도 나도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다. 나도 그랬지만 그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다. 취업해서 적은 월급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생활도 하면서 모은 돈이었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나와 비슷한 정도였다. 양가에서는 조금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나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고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집에서 커서 1억 6,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대출받는 것이 무서웠다.
남편은 다들 이렇게 시작한다며 나를 설득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내가 못마땅하던 엄마는 단칸방에 살아도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제법 괜찮은 집을 구한 것을 비난하기도 했다. 나는 결혼식에 환상이 없었고 그때 일에 치여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라 결혼식을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어른들과 성우의 입장도 있기에 결혼식을 했다. 3개월 안에 준비해야 했고 결혼 준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서 가전도 반지도 처음 간 매장에서 결정했다. 드레스도 훌렁훌렁 3벌 입어보고 거의 20분 만에 결정을 했다. 예단은 생략하고 예물은 커플링만 했다. 나는 여행 다니면서 셀프로 웨딩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성우는 스튜디오 촬영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는 일도 힘들어서 미친 듯이 웃어 제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촬영이 끝났다. 작가님이 신부가 잘 웃어서 촬영은 빨리 끝나고 사진은 더 많이 찍었다고 칭찬해 주셨다. 나의 전략이 먹혔다. 8월 말에 결혼식을 마쳤지만 우리는 결혼식 전부터 이사를 해서 같이 살았다. 처음에 생활 습관 같은 것에서도 차이가 있고 가사 일에 능숙한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어 싸움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에서였다. 나는 음식을 거의 집에서 만들어 먹는 편이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특별한 날에나 외식을 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게 좋다. 엄마도 집에서 요리를 잘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성우는 외식을 좋아했다. 편하니까. 하지만 나랑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사 먹는 비중이 줄었다. 분리수거 방법이나 치약을 쓰는 법도 달랐다. 어느 날은 성우가 가위를 쓰고 제자리에 두지 않아서 이런 사소한 일에 잔소리가 반복이 되었다. 성우가 말했다. 그냥 자기가 제자리에 가져다 두어도 됐잖아. 맞네. 성우가 늘 그러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도 내가 실수로 하지 못한 것들을 하면서 티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또 남편은 너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걸 처분하고 정리하려고 했다. 허락받지 않고 처분한 물건은 없지만 내가 조르는 통에 허락해준 것들도 많았다. 나 역시 결혼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비우고 왔고 이사한 후에도 많은 것을 비웠다. 좋아하고 아끼던 책들도 다시 보거나 꼭 소장하고 싶은 게 아니면 비웠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먼저 자신의 책을 비우기 시작했다. 판매가 가능한 건 알라딘에 팔고 버릴 건 버렸다. 그의 변화가 고맙고 미안했다. 나에게 맞춰주는 노력이 고마웠다. 남편도 나도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고 부지런한 편이어서 가사 분담으로 싸우지는 않았다. 그냥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였다. 거의 식재료 관리와 요리는 내가 하고 청소는 같이 하고 빨래는 성우가 더 많이 했다.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는 성우가 버려주었고 나는 결혼해서부터 3년 동안 도시락을 싸주었다. 카페를 운영하던 1년 동안은 거의 못했고 요즘은 다시 도시락을 싸는 중이다. 그리고 신혼 초에 몇 달 많이 티격태격했을 때는 부부 심리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읽었다. 나는 그간 많은 우여곡절들로 심리학에 관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러웠다. 자만하고 있었나 보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도 잊어버리기도 했다. 단순한 건데 그 상황에서 바보가 되어 까먹는 것들. 나 역시 누가 잔소리하고 시키거나 지적질하면 반감이 들어 더 하기 싫어지는데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배우고 또 깨달았다. 성우 역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로 인해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싸우기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나를 아껴주고 챙겨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맞추어 나갔다.
나 역시 그런 성우가 고맙고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하다. 나는 일상이 평온할 때 불안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곤 하는데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든다. 물론 내가 사고를 당하는 상황도 불쑥 그려진다. 그리고 무사히 퇴근해서 돌아오는 그가 참 고마웠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하고 안도했다. 그리고 문득 내가 갑자기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지막 순간에 무얼 후회할까 하고 생각했다. 치약 잘라서 파내어 쓰지 않았다고 하는 일, 조금 남은 음식 버렸다고 하는 일, 이런 사소한 일들로 싸운 일,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상처를 준 일을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성우도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지니까. 30 즈음에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었다. 그 당시에는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어이없게 느껴졌다. 사랑과 노력을 주고받아서 행복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희생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내용이었다. 받으려 하지 말고 주기 위해 결혼하라.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꼰대 같은 말인가 생각했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그 책이 생각났다. 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쓰셨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나아가는 성우를 만난 것을 감사했다. 내가 이런 거를 깨닫고 노력했어도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고 동행해주지 않으면 어렵고 외로운 여정이 됐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 나에게 와주었다. 지금도 작은 일에 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성우에게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아마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알게 된 반전이 있는데 연애 때는 시종일관 묵직하고 진지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머러스해지고 재밌어진다는 것이었다. 내 앞에서만 개그맨이 된다. 그래서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결혼하고 친해졌구나 이런다. 아마 이런 모습은 나밖에 모를 거다. 나는 성우를 사랑하고 그에게 잘하고 싶다. 늘 예쁜 모습만 보여주지도 밝은 모습만 보여주지도 못한다. 덜어버럭 화를 내고 예민하고 징징거린다. 우울의 바다에 풍덩 빠져 허우적대기도 한다. 분명 동갑내기인데도 나이가 곧 40인데도 어리광이 많은 동생 같은 아내다. 부족하지만 그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경제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 더 단단한 내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이렇게 그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한평생 잘 살아봐야겠다. 누구에게나 인연은 있다고 믿는다. 같이 함께 나아갈 사람이 곁에 있다면 손 꼭 잡고 하루하루 오늘의 생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 지금 곁에 없다면 오고 있을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 이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